지난해 9월 우리는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별다른 준비나 대책도 갖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또다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궁금증은 여전하거나 더 많아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불안함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진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후 포항시 보건소와 대피소에서는 심리지원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소속의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원전 사고와 같은 아니면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 시에 보통 보이시는 반응들이 평상시와는 좀 다르잖아요.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개입해서 심리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건물은 쉽게 무너지는데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왔을 때 건물이 흔들리듯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리 지원가들은 마음속 불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통들 있잖아요. 이 정도 뭐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 이상의 고통이 갑자기 일순간에 들어오는 것, 이런 사건을 트라우마틱 이벤트, 외상적 사건 뭐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마치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사고라든가 상해를 입었을 때 신체적인 응급처치 하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좀 빠른 시간에 개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후유증? 그런 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처치 기술입니다. 심리적인. 포항 지진 직후 한 차례 긴급 심리 지원을 나왔던 상담가들은 일주일 만에 다시 포항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지진 이후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처음 지진 왔을 때 왜냐면 혼자 있었어요. 그 지진이 다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너무 힘들어가 다리, 팔 뭐 다 떨려가 일 설 수도 없었고. 지금 그때 이후로 아직 저는 집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 가더라도 이제 물건이나 이런 거 치울 때 가더라도 현관문 일단 다 열어놓고 느끼고 난 뒤에 밤에 잠을 잘 때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심리적으로 이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그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우리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죠? 콧물 질질. 맞아요. 콧물이 좀 질질 나요. 또 열도 나요. 사실은 내 몸이 이 감기라는 바이러스를 이겨내 주려고 열이라는 걸 내주는 거죠. 감기라는 바이러스를 이겨내 주려고 콧물이라는 걸 흘려요. 그죠? 그게 되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내 몸이 나를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내 주려고 하는 것처럼 트라우마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앞으로 보여질 텐데요. 그런 증상들 역시 내가 감내할 수 없을 거라고 느껴진 고통,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몸이 이겨내 주려고 하는 반응들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으로 놀란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간단한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몸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두들기기 반응이에요. 그래서
상체부터 그렇게 천천히 한번 두들겨 보시겠어요? 이제 두 번째는 털기예요. 털기는 왜 우리 공통의 두려움, 공포를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면은요,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확보, 이걸 잘 인식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밀기 반응입니다.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하더라도 몸으로 남아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 남은 에너지를 좀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털어내기라든가 자기의 경계를 차지하는 밀어내기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내 코를 통해서 이곳에 정말 맑고 깨끗한 공기들이 초록 색깔 입자가 돼가지고 내 몸 안으로 싹 들어온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긴장감이나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빨간 색깔 입자가 돼서 내 코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굳이 주물러줄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얹어만 네, 마음의 지지를 담으면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좋아요. 지그시. 한 1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트라우마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손쉽게 배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진동,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집니다. 지진을 겪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반응이죠. 이럴 때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들을 알아둔다면 조금은 빨리 안정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니까 불안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러내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내가 나의 몸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반응들이구나를 이해해주면 좀 더 안정감을 갖는데 도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불안하고 힘든 마음 또한 재난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따뜻하다. 이런 포근한 햇살과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상쾌한 공기까지 우리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제주하면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에 무궁무진 캐면 캘수록 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제주를 고스란히 담아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저와 만나러 가시죠. 제주 바다의 향기를 담고 제주의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 자락 아기자기한 골목길에서 만나게 되는 한 퓨전 음식점인데요.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제주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요, 제주도 특산물을 주재료로 요리를 추구하는 제주 로컬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이 음식들 속에 제주가 담겼다는 말씀이죠? 들어오세요. 저희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아, 주방. 네. 오! 아니 근데 아까 제주 특산품으로 이 음식을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네네. 뭐 어디 뭐가 없나 내가 살펴봤는데 여기 냉장고가 있어요. 네네. 요거는 사전에 제가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이거 열어도 되나요? 네, 살짝 열어볼까요? 이 안에 뭐 있어요? 저희 쓰는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 일단 제가 먼저 살짝 볼게요. 제주 바다의 향기, 보말과 성게가 그득하네요. 일단은 성게를 이용해서 파스타 하나 하고요.
보말을 이용해서 보말 피자 그렇게 하고 저희 또 대표 메뉴인 삼방산 버거 돼지고기가 또 제주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토마토 파스타에 성게가 듬뿍 올려지는데요. 제주 향기 가득한 성게알 파스타 완성! 야, 제주를 담은 음식이 이렇게 한 상이 쫙 차려졌는데 어떤 음식들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성게알 파스타, 삼방산 버거, 새우 보말 피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주도 특산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제주를 담아서 음식에 그래서 표현을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손님분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뭐라고들 하세요? 아무래도 그 제주도 특산물로 요리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 삼방산을 모양을 본떠서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 분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제주가 느껴지는 음식들 바로 시식에 들어갔는데요. 청정 제주 바다에서 난 보말과 성게알, 제주산 돼지고기와 야채들이 듬뿍 들어간 버거까지 이 맛이 제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주를 담은 듬뿍 담긴 그런 음식들을 맛을 봤는데요. 일단 눈이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오셔가지고요. 제주가 가득 담겨있는 이 음식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차르르 파도의 검은 제주돌들이 흐르는 소리가 음악 같은데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이 파도 소리, 달그닥 달그닥 돌소리도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여기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아, 제가 여기 이 한번 알적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하는데 뭔지 궁금해집니다.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오시죠. 가시죠. 네. 제주 돌에서 대체 무얼 떠올렸을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아니 여기가 진짜 사무실이 맞아요? 무슨 네. 카페 같은데? 감사합니다. 향기도 진짜 좋은데. 아니 근데 제주를 담고 있는 그거 아까 안 알려주셨는데 그거 뭐예요? 저희가 돌을 주제로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에 굉장히 자연도 아름답고 이렇게 소재거리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돌이 삼다도라고 하면은 바람, 여자, 돌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유형화시켜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돌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의 돌 문화를 담아보자 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주의 돌을 일상생활 속에 담는다. 그 소박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제품으로 탄생했는데요. 방향제, 캔들 등 일상용품들의 제주가 딱 느껴지는 제주돌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그냥 다닐 때는 제주에 워낙 돌이 많으니까 네. 오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예쁘거든요. 네. 저도 갖고 싶은데 저 제품들은 어디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 내에서만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20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문화공간이라든지 기념품 샵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제주가 담긴 물건 하나쯤 사고 싶은 건 당연지사. 일상 속에서 활용하면서 화산섬 제주의 추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담아낸 셈입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고요. 이렇게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제주 도내 샵에서만 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기획 단계에선 생각하지 못했던 해외 수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수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인증 부분에서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해외에도 제주 돌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정 제주의 맛과 향기,
제주의 독특한 삶과 문화를 담아낸 상품으로 제주를 알리는 사람들. 최고의 브랜드 가치, 제주를 담아 파는 이들의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담양군 대덕면에 자리한 시목마을. 금산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고 정겨운 풍경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 웬일인지 북적입니다. 바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예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 문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덕면 시목마을의 상여소리 복원 시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한 삶을 살다가 생을 다하고 가는 마지막 길을 모시는 장례. 요즘에는 화장 문화가 많아지고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옛 풍속이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루도 빨리 그것들 전통 민속 음악들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재현해서 후손들 물려주는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열린 상여소리 재현 행사에는 풍속놀이 복원 전문가인 김종혁 명인을 비롯해 담양의 풍물패, 전통 민속 활동가 등 약 20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현하고 보존하고 개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런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 시목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인데요. 시연 행사가 이 마을에서 열려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행사는 염하는 장면하고요. 그다음에 초경, 중경, 말경하는 장면, 그다음에 노제 모시는 장면, 그리고 상해가 나가는 장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삶이 꽃처럼 화려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꽃과 함께 떠나라는 꽃사명. 따뜻한 마음이 담긴 꽃상여입니다. 여기에 상여소리까지 더해지는데요. 한 삶이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과정까지 일대기를 이렇게 소리로서 표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우리 음악 중에서는 이 상여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 정성스럽게 예를 올립니다. 요즘 보기 드문 풍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 옛날에 저희 시골 친정에서 이렇게 하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괜히 눈물도 날라 해요. 이 좋은 것을 그래도 다시 되새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을이 복받은 마을이라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의 구성진 곡소리, 떠나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김종혁 명인입니다. 우리 전통 장례 문화를 후손들이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화를 시켜서 후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8년에 걸쳐 수집한 우리의 소리, 춤, 설장구 등이 담긴 소중한 영상 자료를 담양군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서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하기에 너무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신 분들도 좀 배우고 또 하시고자 하신 분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기증을 하게 된 겁니다. 상여 소리, 죽산 매구굿, 황금들 노래, 입춤 장면 등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영상들.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이 자료들을 모으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안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 조사 과정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또 연로하시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같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는 여러 공동체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긴 시연 행사.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문화유산과 함께해온 수십 년의 세월. 행사를 연 김종혁 명의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거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그래도 잊혀져가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복원한다는 것이 복원해서 시연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은 과정은 힘들지만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동네에서 유일하게 남은 상여 소리를 할 수 있는 어르신입니다. 나도 이제 여러 힘이 들고 누가 하나하나 하려고 마음 먹어야 할 사람이 없어. 그 맥이라도 짚어서 누가 자꾸 따라서 할 사람이 이제 요 내가 소리 앞에 하고 가면 뒤에서 그 사람 뒤에 서서 아 내가 하는 걸 소리를 받아가지고 지가 해야요. 그럼 누가 그럴 사람이 없어. 우리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지켜내는 후손들이 있어야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의미를 더하는 것이겠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 문화가 없으면 현재 우리 문화가 없듯이 앞으로 우리가 조상님들 문화를 가장 중요시하고 배워서 또 그래서 또 다른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르신들 찾아뵙고 이렇게 영상을 작업을 해서 보존하고 살려나가는데 힘쓸 겁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굳건히 지키고 보존하는 이들.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될 이들의 노력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